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시청자 댓글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어느 영상의 댓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적으셨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결혼 관련 영상은 제가 너무나 자주 만드는 건데, 또 댓글로 이렇게 또 만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나름 설득력도 있고 공감도 될 만한 이유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댓글러분이 이제 적으신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저는 남자라서 제 기준으로 적을게요. 첫 번째, 결혼하면 행복할지 안 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다는 인식은 이제는 없다. 두 번째,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남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돈 모을 시간이 별로 없다. 서른의 무직도 허다함. 빨라야 남자 20 후반에 겨우겨우 직장다운 직장 혹은 중소기업 정도에 취업합니다. 세 번째, 결혼비용, 특히 남성의 막대한 결혼비용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남성들의 절대다수가 이것을 부당 결혼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렇다. 4번,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 당장 내 한 번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가족을 몰려 살인하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 말은 저출산 영상이라면 무조건 달리는 댓글임. 저 역시 공감함이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댓글이죠. 예. 이분 남자분 입장에 적어졌는데 여자분들은 뭐 공감 안 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남자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저도 이거 정말 공감해요. 1번은. 그러니까 결혼하면 행복할지 안 할지 미지수.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행복 중에, 그러니까 그 행복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인간의 행복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맛볼 수가 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받아가면서 자라왔잖아요. 부모님한테. 뭐 그런 말 듣잖아. 뭐 부모님끼리 싸워도 야 밖에 봐봐라.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지. 야 뭐니 해도 반려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부모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않나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맨날 서로 감정 이제 실린 말 서로 오하고 하면서도 야,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노? 아니면 그냥 좋든 싫든 또 조항지처가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저게 정말 행복한 건가? 마지못해 사는 건가? 제 3자가 봤을 땐 절대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 느낌 여러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이 정말 행복한지 난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행복한 건지 아니 행복한 척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요즘에 결혼 관련 컨텐츠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거 좀 짜증나긴 한데 뭔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식적이에요. 돈 벌려고 나오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한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대중들이 기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산다. 니들 부럽지? 니들 이런 데 못 살지? 니들은 결혼해도 절대 이런 데 못 올 거야. 약간 그런 게 뭔가 기만한 느낌도 들고 뭔가 행복하지 않는데 서로 안 좋은데 그냥 방송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어요, TV에. 예.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죠. 뭐 결혼하면 뭐 행복한지 안 행복할지 그것도 그렇지만 결혼에 실패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혼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혼했을 경우에 손해가 막심하잖아. 이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손해죠. 모아놨던 거 재산 반띵하고 서로 갈라서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쉴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구는 경험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로스죠.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그래서 잘못되면 인생이 꼬꾸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버렸어, 남자들한테. 왜냐하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어떤 그런 결혼 비용이나 어떤 집값이라든지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데 이혼하면 반띵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애까지 있으면 이제 그 양육비까지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무조건적인 보장도 없을 뿐더러 결혼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남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네. 두 번째, 청년 취업날이 심해지면서 남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돈 모을 시간이 별로 없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보면 이게 2번의 내용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 학원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대졸자예요. 대학교 재학생도 아니고 대졸자가 엄청 많아요. 저도 공무원 학원 가면서 글소스님 5,000원 감사합니다. 오셨네. 공무원 학원 가면서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여기 왜 오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 못하고. 저는 전문대졸이었고요. 저도 뭐 대졸자이긴 맞죠. 초대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졸이 거의 없었어요. 학원 갔을 때 느꼈던 게. 예. 제가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하고 면접 스터디 했을 때도 고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대졸이었어요. 저만 전문대졸이고 전부 다 대졸. 여경 그때 내가 경찰 시험 준비했잖아요. 여경 4명하고 남경 4명 이렇게 8명이서 이제 면수를 했는데 사실 면수라는 거 별거 없거든요. 그냥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통선명하면서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다 대졸이었어요. 대졸. 고졸 없었어요. 전저는 저 혼자.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합격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만약에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교 졸업하면 26 아닙니까? 26살. 그 26세 공무원 시험 한 2년 3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필기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격자들 나이도 거의 30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30 되고 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남자 기준에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합격 나이가 28, 9, 그 정도일 겁니다. 네. 거의 30 다 돼가지고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박보 월급 받으면서 사회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저렇게 들어가도 정말 집 사가지고 자리 잡는 사람 없겠다. 부모님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공무원 준비하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30의 무직도 허담. 그렇죠. 뭐, 30의 무직이라는 얘기는, 뭐,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다녔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야. 예. 그래서 남자 20대 후반에 겨우겨우 직장다운 직장 형호 중소기업 정도에 취업한다.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가 보통 군대 갔다 오고 4년째 졸업하면, 뭐 다이렉트로 졸업을 하면 26살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중간에 휴학 같은 거 하고 복학시기 놓쳤을 경우에 27, 아니면 28에 졸업을 합니다. 맞죠? 그 나이 때 졸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 나이 때 졸업을 해도 바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취업이 안 되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신입을 원하지 않잖아요. 중고 신입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회 경력이 있는 신입을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인턴 같은 경력이 없으면 애초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겪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인턴을 해야 돼. 1년, 2년. 하다 보니까 나이 30은 금방이야. 맞죠? 그래서 정말 회사다운 회사를 들어가는 경우. 솔직히 말하면 계약직 인턴은 회사다운 회사는 아니죠. 물론 회사 생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조직사에 완전히 들어갔다고 말하기 그렇잖아. 왜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 기한만 이하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정규직.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면 거의 남자는 거의 계란 한 번 다 채워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 넘어가서 들어간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이 보이죠. 제 방송에도 보면 지금 제 방송에 3전 들어가신 분도 나이 30 돼가지고 들어갔고 30 넘어가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대기업에. 예.
이제 겨우 기업에 들어갔어. 그런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기는커녕 대학생활 한다고 그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직장 다니니까 그거 갚아야죠. 네. 그거 한 2천 되는 거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으면 4천까지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 갚다 보면 1년, 2년 동안 또 돈 못 모으는 거예요. 돈만 못 모으겠습니까? 뭐 미래에도 대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청년들이 뭐 서울 쪽에 취업을 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럼 서울에 취업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냥 먹고 삽니까? 방 구해야 되죠. 월세 한 50, 60대는 방값 내야 되죠. 보증금 당연히 내야 되고. 그리고 공값이 내야 되죠. 교통비 내야 되죠. 식비 내야 되죠. 그 내다 보면 막상 남는 거 별로가 없어. 이것저것 다 내다 보면. 그 돈을 못 모으는 사람도 있고, 마통 뚫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지금 남자들이. 부모님이 보태주는 거 아니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자꾸 이제 남자한테 많은 거 바란다는 거죠.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비용, 특히 남성의 막대한 결혼비용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부담이죠. 아직도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월급은 안 올랐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 거죠. 그 결혼비용의 상당 부분이 집값인데 그 집값이 그냥 노력만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남자한테 이걸 다 부담시키니까 그것도 문제잖아.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 보면 부모님이 보태주는 거 아니면 거의 결혼을 못 하죠. 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죠.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이것을 부당 결혼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부당 결혼 맞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부당한 거죠. 님들이 아파트 가고 싶다. 님도 보태세요. 님들이 그렇게 아파트 가고 싶으면 남자 쪼지 마시고 자기들도 조건을 갖추세요. 갖추고 나서 아파트 가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은 능력도 집불 없으면서 나올 것도 없으면서 모아놓은 것도 없으면서 남자한테 아파트 가야 된다. 아파트 아니면 나 생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솔직히 개념 부족한 거 아니야? 메타인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사회생활 해봤으면 남자가 돈이 없다는 거 알 거 아니야. 뭐 돈을 뭐 막 쓰고 싶은데 써가지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회진치 느리고 나가는 돈도 많고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도 사회생활 해봤을 거 알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면서 왜 상대방 결혼하는 남자한테는 왜 그렇게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자기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잖아. 아니 근데 여자분들이 왜 아파트 가자고 하는지 난 알 것 같아.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하니까 아파트를 가자고 하는 거야. 만약 자기들이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치면 아파트 가자 얘기를 못 꺼내겠죠. 자기가 부담을 안 해야 되고 남자 쪽에서 집을 부담해야 된다. 결혼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내가 집값에 대한 부담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상한 게 맞죠, 이게. 이게 뭐가 이상한 게 아닙니까?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죠. 남자분들도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받아주고, 남자기 때 참아야지. 결혼하면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통속적으로 받아주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옛날에 이거 당당하게 얘기 못했거든. 이런 얘기하면, 야, 이 쫌생이 같은 인간은 남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하면 넌 남자 새끼 아니다. 뭐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뭐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뭐 집 사주고 뭐 다 해주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퐁퐁남 소리 듣죠. 그렇게 다 해주고 다 받아주면 그렇게 부당한 결혼을 예스맨 해주면 바보 소리 듣죠. 남자분들은 그런 거야. 결혼 자체가 나쁘다 하기 싫다기보다는 결혼을 가지고 뭔가 불공정하게 언밸런스하게 접근한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말 정말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결혼 제도가 싫다. 가정이 싫다 이게 아니라 결혼이나 어떤 제도를 왔을 때 여자 쪽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시하고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품지 않는 그런 여자분들이 결혼 시장에 나오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결혼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결혼은 좋다가도 그런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결혼이 싫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싫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포기하신 분들도 결혼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닌데 막상 결혼하려고 이렇게 접근하고 여자분들 보면 결혼을 할 만한 솔직히 어떤 경제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결혼 회피하는 겁니다. 점점 더 회피하겠죠 앞으로. 4번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 당장 내 한 번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막하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지. 결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를 출산하려면 좋은 부모가 돼야겠죠. 근데 좋은 부모 된다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다 해주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수입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드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학원 안 보낼 수도 없고 사교육 안 시킬 수도 없고 뭐 육아용품이나 어떤 해달라는 거 안 줄 수가 없어. 근데 그거 하면 허리가 꼬부라집니다. 지금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 자녀 양육하는 부부들 중에서도 돈 버는데 뭐 집안의 생활비라든지 자녀 양육비로 돈 다 쓰다 보니까 돈 모으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당장 내 한 번 먹고 살기 팍팍한데 자녀들 먹여 살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막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 이 말 궁금하실 거야. 내 혼자서는 내 월급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월급 가지고 가족을 꾸리기엔 부담스럽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내 월급이 한 300 받아요. 300 받으면 내가 사치 안 부리면 뭐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 그런데 이 월급 가지고 외벌이가 되었을 때 외벌이가 되었을 때 여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직장 안 다니고 애기 키워야 됐을 때 그때 이 300 가지고 가능하겠냐. 분명히 여자는 결혼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면 다른 부모들처럼 다른 어머니들처럼 그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할 텐데 그러면 내 월급 가지고 택도 없을 텐데 이 월급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한테 햄버거 줄 수 있을까? 가정생활을 잘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런 거 봤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말이 맞벌이지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전업으로 룰하는 케이스도 엄청 많아. 우리나라가 보면 생각보다 맞벌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런 거에 뭐냐 하면 그런 경우 많아. 애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맞벌이였다가 출산하고 나서 맞벌이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벌이가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외벌이가 훨씬 더 많아요. 잘 찾아보면. 그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얼마 없는 거야 사실상. 물론 그 이해가 돼. 여자분들이 애가 출산했을 때 이제 직장 세계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 워킹맘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는 거 이해되는데, 근데 외벌이가 되었을 때 남자 월급으로 저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빠듯하죠. 뭐 남자 직장이라고 해서 뭐 다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내가 가진 이 수익 가지고 내 혼자서는 뭐 풀칠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만 내가 결혼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을 다 책임진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여느 남편들처럼 돈 버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퇴근해서도 나와서 대리 운전하면서 푼돈이나 보태가지고 살며 보태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월급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야밤에 나가가지고 대리운전 몇 탕 뛰고 주말에 이제 뭐 택배 상하차가 나와가지고 일하고 엔 잡으러 해가지고 살림 보태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원만한 결혼 생활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 3번, 4번 다 공감됩니다. 아주 좋은 댓글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른 분들이 본다고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나름의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제 부연 설명을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이런 댓글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방송에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